드루킹 댓글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결국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과 함께 필요하면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장모감사원 국장이 한미연구소에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예. 초 교수님,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조금 전에 좀 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지금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 김모 씨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고 뭐 의례적인 이야기 정도로 답장을 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사실 어제 저녁에 나온 게 기사 링크를 한 10개 정도 더 보낸 사실이 나왔다는데 오늘 오전에 또 경찰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 씨가 39차례 그리고 김 의원이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또 휴대전화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비공개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사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의 핵심이 구속된 김 씨, 김 씨와 그리고 이른바 김 씨 일당 등과 김경수 의원이 어떠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이제 감사하다 이런 내용만 이제 보냈다. 김경수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의혹입니다만 특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고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과연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핵심이 지난 5구 대선 때 지난해 그 대선 때 뭐 이른바 공모 그리고 이제 경인선은 그 경제를 뭐 우선으로 경제도 사람이 우선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모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 모임이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여론 조작을 했느냐, 여론 조작 여부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등이 과연 개입했는가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 근데 그 핵심을 풀기 위해서는 김경수 의원과 그 김 씨 등과 어떠한 내용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묵인했는가, 최소한 아니면 방조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왔는가, 아니면 또 불법인지 모르고 했는가, 불법인지 알고 묵인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URL을 달아서 기사를 링크해서 보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 뭐 당연한 합리적인 얘기고. 근데 그 내용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내용이 주고받았는가.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소속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만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어제 경선 출마하면서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하면서 특검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은 아직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얘기 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검찰과 경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 경찰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특검이 빨리 나서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대화 내용도 안 나오고 기사 보냈다는 것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의혹만 정말 증폭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점점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는 게 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좀 특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처음에 16일 날 발표를 했을 때는 김경수 의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사실들이 막 발견되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거 축소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 스스로가 필요하면은 특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2013년도 7월 24일 날 국정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5달 후에 결국 국정조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정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모든 일정이 다 지금 올스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안 되죠. 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개헌도 안 되죠. 지금 뭐 다음 주가 남북정상회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빨리 매듭 지고 결국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핵심입니다.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느냐는 부분들. 예. 두 번째는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대선 과정 속에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사실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빨리 이 부분들을 여당이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예. 청와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이거는 뭐 청와대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회가 결정을 하면은 받을지 안 받는지를 그 내용을 보고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벌써 특검으로 가는 7분 능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만 질질 끌면은 끌수록 여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가든 경찰이 어디까지 공개를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링크를 지금 김 의원이 김모 씨 드루킹에게 링크를 걸어줬는데 답변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상황을 보니까 또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 나왔다는데.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보통 링크를 받았을 때 그런 답변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어떤 상황인가 참 궁금한 게 아니,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예단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기사 링크를 보낸다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팩트, 예. 사실관계를 보낸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일반 사이에서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인 것인지 이 일반적인 여론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그냥 참고상으로 보냈는지 지금 말씀처럼 답변이 뭐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봐서 예.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드루킹이라고 이제 필명을 쓰는 그 김 씨 예. 그 사람들이 대선 때 그냥 일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을 한 것인지 그건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지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것이 어떠한 조직적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유포했거나 예. 이번에 저기 그 지난 1월달에 평창올림픽 관련한 예. 이른바 매크로 같은 이러한 것들 동원해서 이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이에요. 이거 예. 대선 때이고 이거 뭐 지난 1월달에 이미 기소된 사안이고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어떤 그 선거법에 위반된 행동을 했는지 예.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조직이 개입됐는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그런 처음에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반박 기자회견한 게 14일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의 기자회견이 16일이었고 예. 그리고 오늘 벌써 20일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경찰 수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경찰도 21일 날 체포하고 그다음에 25일 날 구속을 했거든요. 예. 지난달. 김 씨를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피의자 대면 조사 이런 게 없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USB를 변기에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뭔가 소극적이다. 네. 늑장수를 한다라는 자꾸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예. 그렇다면은 이런 너무나 이 궁금한 것들이 많고 지방선거 코앞에 다가와 있고 야당이 절대로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이 사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보이콧할 이유가 없죠. 예. 특검도 요구하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특검은 국회 합의에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검은 요구하면서 국회를 열어서 예. 민생을 살펴나가야죠.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 얘기하면서 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인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막을 명분으로라도 여권이 특검을 빨리 받아서 그냥 수사하는 게 낫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증폭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 모르니까 어떤 단 한두 개라도 대화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논평도 하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그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자꾸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뭔가 뭐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점점 궁금하니까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빨리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경찰이 뭐 단순히 그냥 오해라고 하기에는 이미 드러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좀 잘못 수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지금 추론을 할 뿐인데요. 예. 지금 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최고 측근, 대통령 측근이라는 부분들인데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하고 경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알력 경쟁 관계가 있어요. 예. 지금 한번 검찰도 한번 보십시오. 기소를 해놓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오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좀 엇박자 같은 부분이 들지 않습니까? 나서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당신들이 계속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의혹이 증폭된단 말이죠. 예. 더 나가서 우리는 잘 아시다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요. 12월 19일인데 3일 전에 예. 페랑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돼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예.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지금 그 문제 때 후폭풍이 일어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선례나 지금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럴 때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을 포함해서 뭐 지금 국민투표법 문제도 있는 네.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철회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헌해 나가려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 자꾸만 늦추면 늦출수록 여당은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실은 김경수 의원이 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관련돼서 뭐 출마 선언을 경남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예. 8시간 만에 이게 다시 또 번복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안에 뭔가 자꾸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예. 이거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위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근데 그 기본의 핵심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말 바꾸기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의혹을 자꾸만 주면 줄수록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 나가서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또 공격했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빨리 이거는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거를 전 자꾸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 전혀 다른 거죠. 국정원이나 뭐 군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이 개입한 것과 이건 어쨌든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걸 전 등치하는 건 아주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 인식 속에 뭔가 그 당시 국정원, 경찰 등 그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때죠. 그러니까 2012년도 대선이니까 그때 뭔가 댓글 조작을 했다. 이번에도 아직은 모르겠으나 대선 때 어떤 이러한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인식 뭐 다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댓글 조작이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댓글 포비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정치라는 건 사실은 팩트도 중요합니다. 팩트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사실관계가. 예. 진실은 더 중요하고 선거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 여권도 굉장히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권이었는데 댓글 조작을 했을 수가 있구나라는 예. 댓글 조작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개인과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그런 국가의 차이인데, 문제라서 예.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선거 공방을 떠나서 이거 정말 굉장히 궁금해하고 엄청난 그 여러 얘기들이 자꾸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양파까지.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선거도 선거입니다만 예.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여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나서서 이걸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예.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에 불과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조사 결과에서 여론 조작과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예.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만 조작의 주체가 누구냐. 예. 이게 국가기관이 공무원이 개입이 된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이 한 것이냐라는 거는 분명히 다르지만 예. 본질은 만약에 이게 조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현재 여당은 그 예.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도 했고 또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엄격한 도덕성을 얘기를 문제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야당에보다도 10배, 20배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공정의 얘기를 많이 했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충격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꾸만 이것을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조사 의뢰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건과 동질선상에 누느냐 안 누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빨리 이 문제를 수습을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된 심각성을 깨닫고요. 실질적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래서 청와대도 처음에는 특검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예. 또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특검은 국회가 수용하면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얘기도 바뀌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사과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근데 이 특검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부정적이든 일단은 긍정적이든. 특검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냐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특검을 받을 것이냐라는 청와대의 판단이지만 예. 특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철저하게 입법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청와대가 또는 여당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청와대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먼저 다만 이걸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이제는 없는. 좀 족쇄가 좀 지금은 풀렸다고 이제 좀 봅니다. 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청와대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청와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예. 검찰 경찰을 지금 야당은 계속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늑장 수사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선거가 있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지당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권 전혀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경에게 맡기지 말고 예. 특검에다 맡기는 이럴 때 특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당이 합의해 주면 돼요,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특검법 통과시키고 조사하는 게 맞고 단지 이제 그 국정원 댓글 그 얘기 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은 지금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여부를 전혀 모르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이제 야당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국정원 댓글과 자꾸만 이렇게 프레임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예. 나온 다음에 할 얘기고 저는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과 인지의 정도에도 상당히 무기나거나 예. 방조 이것과 국정 댓글은 전혀 다른 거죠. 그 예. 본질적으로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물론 댓글 조작이라는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여론을 왜곡하니까 예. 국정원 군이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과 이 어떤 사조직이 개입했는데 거기에 뭔가 이 공조직이 이 묵인 방조한 거는 죄의 비례성이 다른 거죠. 그걸 갖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 이제 선거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네. 경남지사 판도도 궁금하고 민주당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근데 보통 이제 선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구도라는 것이 있고 그게 한 50% 차지하고요. 인물이 한 30%고 이슈가 한 20%를 차지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물이 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데요. 네. 이번 댓글 사건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는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도는 두 가지를 보고 보통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걸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보와 보수는 자신의 지지 계층들을 보통 이제 그 모은다는 부분들도 네.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정말 과거에 여당이 얘기했었던 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숨죽이면서 움츠렸었던 샤이 보수층한테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이 집권당도 우리 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네. 했는데 그냥 뭉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나설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수를 결집시키고 중도로부터의 항상 이제 선거가 막판에 오면 이제 부동층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대충 한 현 시점에서요. 한 30 내지 40%는 부동층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 한 일주일 남겨놓고 부동층의 규모는 한 20% 정도 됩니다. 통상.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오히려 부동층이 늘어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건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정당 지도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의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때 어떤 이슈가 더 그 이후에 크게 작동될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이슈를 덮어버리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네. 민주당 지지율 방금 50% 나왔습니다. 네. 50%.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크게 뭐 이게 지지율이나 이쪽에 글쎄요, 지금 저기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말이죠. 지금 이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러한 정도에 비해서는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거라고 예, 볼 수 예. 있어요. 예. 12%에서 2%포인트 떨어졌고 거의 뭐 그대로입니다. 예.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예. 그런 커다란 추이 변화를 아직은 저기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은 양쪽의 지지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아요. 두고 보자 한번. 그대로 이제 그 지지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에.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근데 문제는 지금 6월 13일 날 선거잖아요. 예. 오늘 4월 20일이면 2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럼 이 사안이 과연 밝혀지겠느냐. 특검도 하려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다음에 특검법 통과된다면 거기다가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예. 그 시간 동안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이 선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무슨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선거 구도의 문제가 이게 아주 선거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예. 사실 선거라는 건 어떤 평가를 하고 그 지방자치선거는 특히 이 총선거나 국회의원 그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뭔가 자기 지역의 어떤 일꾼을 뽑는 건데 이 사안이 쫙 퍼져버리면 선거 결과 자체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것과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건 어쨌든 결말 지어야 되는데 이 사안의 성격을 볼 때 지방선거 전에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예. 봐야 될 부분이요. 오늘 강북갤럽 조사에서의 주요한 포인트는 뭐를 봐야 되냐면 예. 부동층의 규모가 2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23% 정도가 부동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당 갔을 때 한번 봤을 보면서 때는.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표는 예. 72%에서 70% 정도 줄었어요.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 지지는 지금 시지가 민주당이 있나요? 50%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1% 줄어들었지만 4%포인트 늘어났다고 무당층이 나오지 지금, 않습니까? 4% 저게 늘어나네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흐름이 저게 자꾸만 저렇게 해서 덮어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층의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저 부동층이 늘어난 경우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지? 네. 를 보기 때문에 4%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저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12%, 5% 자유한국당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되면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예측을 해보면 왜냐하면 보수가 결집을 하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결집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 진보와 보수가 격돌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조사 결과를 너무 쉽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 어디 층에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지역별로요? 어느 지역별로 좀 예. 봐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이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갑질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예. 조작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지금 의혹 수준이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 여당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김태호 전 지사와 김경수 의원의 맞대결로 아주 관심이 높았는데 첫 리얼미터 조사는 10%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차이가 43대 34. 근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그 하나씩 그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냐가 결정적이에요. 예. 이게 그야말로 민주당이라든지 김경수 의원 등이 방조 또는 암묵적인 묵인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뭐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전혀 예, 아닌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게 보다 적극적이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혀 아직은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요. 검찰 결과나 수사 결과가 특검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데 예. 사건 프레임은 지금 계속 그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댓글 조작이다. 예. 조작을 했을 거다. 근데 조작을 했지 않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했을 가능성이 개인이 있는데 한 건 지금 드러났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민주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냐 여부예요. 예, 이게. 예. 그들이 하면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헌법 행위를 한 거니까 그건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예. 이건 민주당이 이걸 알면서 무기했느냐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부잖아요. 근데 지금 프레임은 자꾸만 뭔가 했을 거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조금씩 불리해지는 거예요 벌써. 네. 그걸 빨리 민주당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선거는 사실 청와대보다 정당의 생리상 더 예민해요 민주당이. 예.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나서야 돼 이럴 때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굳이 뭐 당청 관계가 수직적이면 안 된다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예. 선거를 치르는 건 민주당이 치르는 거지 청와대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당청이라는 게 하나의 여건이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당과 청와대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이럴 때. 그럼 민주당이 왜 자꾸 청와대만 따라가냐 이럴 때 네. 민주당이 더 나서서 야당 보고 빨리 특검 합의하자고 하고 당당히 나갈 때 국민들도 아 뭔가 잘못한 게 없구나 이렇게 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뭔가 특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가면은 뭔가 무기한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게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지율이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부동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오히려 충청도입니다. 아. 32%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보수하고 중도에서 31%까지 부동층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흐름은 뭐냐면 지금은 당장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부와 여당과 관련돼서 갖고 있었던 걸 조금씩 이게 지금 부동층으로 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내가 우리 정당이 50%다, 대통령 지도가 70%다, 상관없다. 이런 식의 안이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분명한 역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가 좀 갖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